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냐고요? 지난해 11월 6일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5년 6개월 만에 대검찰청 산하에 꾸려진 검찰특별수사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윤석열 청장의 진상규명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는 의견들이 나오며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는데요. 수사를 해서 외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밝혀야 된다. 총장 왜 안 하십니까? 사건이 접수가 되면은 저희가 하여튼 종합적으로 이렇게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원인부터 구조까지 모든 의혹을 다시 파헤치겠다. 검찰이 특별수사단을 꾸려서 전면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유족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고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는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단을 이끌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이번이 세월호와 관련한 마지막 수사가 되게 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인적 구성을 마치고 출범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세월호 침몰 원인부터 구조와 대응 과정, 이후의 수사 과정과 방해 의혹까지 전반을 다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대형 인명피해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현판식 등은 따로 열지 않았지만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되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세월호 특별수사단 수사단장을 맡은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의 수사단 출범 각오와 의지도 남달랐습니다. 그는 특수단이 세월호 사건을 백서 수준으로 총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참사의 원인부터 수습 당시 상황, 기존 사건 수사와 조사 과정에 이르기까지 사실관계 전반을 면밀하게 검증하고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는데요. 이렇게 시작된 세월호 조사가 6개월여 기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새롭게 확인된 내용이나 사실은 없는데요. 이런 와중에 세월호 특별수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임관혁 단장의 과거가 드러나면서 여러 논란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 그때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았을까라는 후회도 드는데요. 임관혁 단장, 그러니까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의 밝혀진 과거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충격적인 과거는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을 통해 드러났는데요. 그가 바로 한만호 대표를 사주하고 협박해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을 줬다는 거짓 자백을 만들어 한 전 총리를 징역 2년을 선고받게 만든 장본인이었던 겁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한 전 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다시 재판에 기소했던 인물도 바로 임관혁 수사단장이었는데요. 최근 뉴스타파 보도로 드러난 사실만 보더라도 검찰과 재판부의 공조로 무고한 한 총리를 옥살이하게 만든 최악의 정치검사와 판사로 역사에 남게 된 거죠. 그 판사 이름은 정영식 판사였고 그 검사는 일명 악마로 기억되는 바로 임관혁 검사였던 겁니다. 그의 과거는 이것뿐만이 아니었는데요. 2014년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 부장 시절 정윤회 문건을 허위라고 결론을 내렸던 검사도 바로 임관혁이었습니다. 박근혜 정권 말기에 터져나왔던 정윤회 문건은 어떤 누가 보더라도 그 문건이 사실이었음을 인지할 수 있었을 텐데요. 정윤회 문건을 제대로 수사만 했어도 박근혜 정권의 파국을 막을 수도 있었다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인 겁니다. 그는 또 2015년 수천억 원대의 국고 손실을 끼친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비리를 수사하면서 전직 공기업 사장 2명만을 기소해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그는 권력에 기생하며 살아남아왔던 정치 검찰이었던 겁니다. 이런 인물이 세월호 특별수사단 단장으로 임명될 수 있었던 건 어떤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요? 어떻게 그가 세월호 특별수사단 단장에 임명됐는지는 알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세월호 특별수사단을 맡았다는 것 자체가
놀라울 따름인데요. 그냥 수사를 하는 척 하다가 대충 또 엎어버리는 건 아닐까. 그의 정체를 알게 되니 온갖 걱정과 우려가 폭풍처럼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의 앞으로의 가능성과 방향을 보려면 그 사람이 살아온 흔적과 발자취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진짜 매의 눈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정면 배치되는 것입니다. 첫째, 통신장치가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선거구 선거인 수가 임쇄된 이 개표 상황표가 바로 투표지 분류기가 메인 서버와 통신을 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19일 제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투표지 분류기 통신 장치와 QR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센서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 의원은 투표지 분류기의 통신 장치를 통해 개표 조작이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가의 제보로 이번 4.15 총선에서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에는 통신 장치와 QR코드를 읽을 수 있는 스펙트럼 센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는 개표 상황표에 표기된 해당 선거구의 선거인 수를 알기 위해서는 메인 서버와 무선 통신을 해야 한다며 투표지 분류기의 통신 장치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제보에 따르면 투표지 분류기의 투표지를 확인하는 직인 센서와 QR코드를 확인하는 스펙트럼 센서가 설치됐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는 불투명한 해명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투표지 분류기에 사용한 노트북과 투표지 분류기 검증 및 확인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번 총선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와 내장된 노트북 데이터가 훼손되기 전에 하루빨리 물증 확보와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투표지 분류기는 투표지를 인식하는 광학 센서가 있으나 QR코드를 인식하지 못한다며 운영장치인 노트북은 랜카드 제거 후 각급 선관위에 배부되므로 외부 통신망과 연결될 수 없고 랜카드가 존재하지 않아 DNS 정보를 입력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또 그 다음날도 민경욱의 매일매일 부정선거 주장은 계속될 듯한데요. 29일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 어떤 방송이 어떤 기자가 그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줄까요? 좀 더 확실한 걸 가지고 나오셔야 될 듯합니다. 여튼 오늘도 화이팅입니다.